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축구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적 속보. 클럽 축구에서 한 시즌, 즉 약 10개월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기록이 무려 91골에 달합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국가대표로 넣은 골은 제외한 클럽 경기에서만 달성된 기록이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세운 선수는 바로 리오넬 메시이며 그 뒤를 이어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 3년 뒤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61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전성기 시절 성적이지만 숫자만 봐서는 그 엄청난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는 한 시즌 동안 약 60경기에 출전하며 91골을 넣어 경기당 평균 1.22골을 기록했고 호날두는 54경기에서 61골을 넣어 경기당 평균 1.13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두 선수는 사실상 거의 매 경기마다 골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기록이 아니라 경기 출전 대비 이렇게 높은 득점률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대기록인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시가 넣은 골 중 페널티킥 골만 14골에 달했습니다. 호날두도 페널티킥으로 12골을 기록했죠. 메시의 경우 총 18번의 페널티킥을 시도해 4번을 실축하고 14골을 성공시켰고 호날두는 15번 시도 중 3번을 놓쳤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두 선수는 경기당 평균 한 번씩 페널티킥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마다 페널티킥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 팀이 워낙 강력하고 상대 수비를 압도했기에 파울이 발생하고 페널티킥 기회가 나온 것이죠. 또한 이때 메시와 호날두는 단순히 뛰어난 개인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과 팀 동료들은 두 선수에게 모든 득점과 기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팀의 조직력과 전술이 두 선수에게 최적화되어 있었고 필요하다면 일부 선수들은 팀을 떠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팀은 메시와 호날두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메시와 호날두 사이의 경쟁과 라이벌 관계까지 더해지면서 팀은 반드시 두 선수를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뛰도록 배려하고 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팀적 지원과 개인 능력이 결합되어 클럽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즌 기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메시가 활약했던 팀, 바르셀로나와 호날두가 뛰었던 팀, 레알 마드리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시기 두 팀은 각 포지션마다 최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덕분에 메시와 호날두는 최고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메시 또한 11명 중 1명일 뿐이었고 감독과 동료들은 팀 전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개인 선수의 성과가 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능만으로 달성한 기록이 아니라 조직과 환경, 그리고 선수들 간의 철저한 협력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결코 소규모 클럽이나 우승 경험이 없는 팀에서 혼자 세운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요소가 완벽히 갖춰져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미국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미국 MLS 역시 유럽 리그처럼 정규 리그와 여러 대회, 토너먼트를 치르며 시즌을 소화합니다.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LAFC는 현재까지 약 56경기를 소화했으며 정규 리그 34경기 외에도 각종 대회와 토너먼트를 포함하면 앞으로 몇 경기가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AFC가 모든 토너먼트를 통과해 우승까지 차지했다면 경기 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입니다. 즉, 미국 MLS에서도 최강팀이라면 유럽 못지않게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미국 대륙은 시차와 기후 변화가 큰 만큼 선수들은 다양한 변수 속에서 시즌을 치러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팀이 토트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스날 같은 강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LAFC는 어떨까요? AFC는 2년 전 우승 시즌에 약 50경기를 소화했고 2025년 시즌에도 피파 월드컵까지 포함해 비슷하게 50경기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인터 마이애미 정도와 경기를 치르며 경쟁했지만 이미 시즌 경기 수만 봐도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AFC는 MLS 내에서 최강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손흥민이 뛰는 팀 역시 유럽에서 상위권 팀들이 겪는 만큼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손흥민은 이제 미국에서 단순한 팀 소속이 아니라 마치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풀럼, 첼시 같은 최상위 레벨의 팀 환경에서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FC는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며 손흥민을 영입할 만큼 투자에 적극적인 팀입니다. 창단 후 단 7년 만에 미국 축구의 빅클럽으로 자리 잡았고 이미 전통적인 명문팀인 LA 갤럭시를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LA 갤럭시와의 라이벌 매치도 큰 의미를 가지며 팬들과 리그 전체에 관심을 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MLS 최강팀에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그는 사실상 13년 전 메시와 호날두가 받았던 수준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경쟁심과 라이벌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해트트릭이나 득점을 위해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모습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마다 선수들은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손흥민 덕분에 팀 전체가 업그레이드되었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팀 내에서 손흥민에 대한 대우는 단연 최고 수준이며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 팀의 전략과 경기 흐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MLS에서 손흥민과 맞붙게 될 경쟁 상대를 예로 들자면 이미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MLS컵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뿐만 아니라 득점 경쟁, 승수, 승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메시의 경우 올 시즌 리그에서 28경기에 출전했고 전체적으로는 47경기에 나서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을 소화하며 무려 43골을 기록했습니다. 어시스트까지 합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셈입니다. 현재 38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기력은 여전히 신체적, 기술적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손흥민은 미국으로 이적한 후 단 13경기에 출전해 12골을 기록하며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데뷔 경기에서 후반에 투입되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팀의 승리에 기여한 경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 훈련에 참가한 지 불과 7에서 10일 만에 선발 출전한 경기까지 감안하면 그의 경기당 득점 효율은 거의 한 골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9013. 이처럼 손흥민은 팀의 전폭적인 보호 속에서 골에만 집중할 수 있고 덕분에 경기당 이동거리나 체력 소모도 프리미어리그 시절보다 줄어들어 체력 관리까지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팀과 선수 모두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조직되면서 경기력과 성적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메시가 38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경기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전술을 지휘하는 동시에 동료들보다 약 3km 정도 적게 뛰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손흥민 역시 미국 MLS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시절보다 경기당 최소 2km 정도 덜 뛰면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손흥민은 메시와 맞붙게 될 다음 시즌 구도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손흥민의 득점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유럽 시절 손흥민은 한 시즌 최다 24골을 기록했지만 페널티킥 없이 23골이었고 팀 내에서 골 결정력에 집중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윙어로서 골을 돕는 역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며 팀 동료들의 득점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반면 미국으로 이적한 후 손흥민은 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AFC의 모든 전술과 선수들의 움직임이 손흥민 중심으로 조직되어 그야말로 팀 전체가 손흥민을 의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중요한 순간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프리킥이나 승부차기 같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흔들림 없이 실력을 발휘합니다. 과거 해외에서 악플이나 비난을 받던 상황과 달리 현재 손흥민의 플레이에는 단 한 개의 부정적인 반응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순간들을 책임지고 해내며 팬들과 팀으로부터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이라면 다음 시즌 그의 득점 기록이 어디까지 갈지 상상만으로도 흥분됩니다. 30골,
40골, 45골, 심지어 신골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그는 MLS에서 자신의 커리어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할 한 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존재감과 팀 내 영향력, 그리고 집중력은 그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진정한 팀의 중심이자 리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